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림고비 류한성입니다. 제가 중고차 딜러 일을 하기 한참 전부터 저는 주변 지인들의 중고차 구매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전공이 자동차 정비라서 정비사 일도 했고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알고 중고차 시장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중고차 구매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위 딜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불량품에 당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뭐 괜히 샀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샀다가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상당수의 고객들이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중고차를 사러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금액은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1,500만 원 정도 하는 그랜저를 사고 싶은데 차량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차량은 있죠. 1,500만 원대 그랜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계약하려고 하면 고객의 표정이 몹시 어두워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견적서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그냥 차량 금액만 생각하고 이전 비용하고 보험료 같은 비용은 생각을 크게 안 하고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비용에 원래 예상보다 오버하는 금액으로 차량을 사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사느라 원하는 조건보다 낮은 조건의 차량을 사게 되는 거죠. 원래 계획보다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옵션이 좀 빠지거나 이런 차량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를 중고차로 사게 되면 만족도가 좋을 리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중고차는 차량 금액이 다가 아니죠. 취등록세, 공채 할인과 같은 세금, 매도 비용, 알선 수수료 같은 부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1년치 자동차 종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즉, 중고차를 살 때는 예산의 범위를 차량 대금 더하기, 취등록세 더하기, 공채 할인 더하기, 매도 비용 더하기, 알선 수수료 더하기,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여기까지 중고차 구매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야지만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예산 관련 상담을 꼭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은 중고차 구매할 때 정말로 필요한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매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중고차의 구매 목적이죠. 내가 출퇴근을 위해서 차를 살 거냐,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차를 살 거냐, 업무용으로 차를 살 거냐, 아니면 나의 드림카를 살 거냐, 이런 다양한 구매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중고차의 구매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구매 목적에 따라서 차종, 유종, 그리고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단을 살 건지, SUV를 살 건지, 가솔린을 살 건지, 디젤을 살 건지 구매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하는 거죠. 자, 와이프도 태워야 하고 아이도 태워야 해서 가족을 위한 차를 사야 되는데 포드 머스탱을 산다. 말이 안 되죠. 설사 진짜로 머스탱을 샀더라 치더라도 불편해서 후회하고 금방 팔겠죠. 손해를 보면서.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죠. 현실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출퇴근 목적으로 차를 살 겁니다. 출퇴근 거리가 시내 주행으로 편도 5km 정도예요. 디젤 엔진의 연비 좋다고 해서 디젤 SUV를 샀습니다. 올바른 구매 목적에 안 맞죠. 자, 시내 주행의 연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디젤 엔진으로 시내 주행만 하고 거리도 짧으면 DPF 문제 그리고 엔진의 소음 진동 문제가 불만으로 가득가득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샀지만 후회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디젤 SUV가 아니라 LPG 또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연비 좋은 준준형급 소형으로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의 구매 목적에 맞을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로 볼게요. 내가 장거리 출장이 많습니다. 가솔린 대형 세단을 샀어요. 구매 목적에 안 맞죠.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테니까요. 이런 경우엔 장거리 이동이 많다면 디젤 세단을 이용하는 게 유류비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구매 목적에 확실하게 맞는 거고요. 내가 차를 사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차종과 유종 그리고 예산을 수립해서 중고차를 구매를 해야지 후회를 안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유지 비용입니다. 중고차는 샀다고 돈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기름값 들어가고 매년 보험료에 매년 자동차 세금에 정비 비용이 발생하죠. 즉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중고 아반떼를 사러 갔는데 중고 그랜저와 가격이 같아서 혹해가지고 그랜저를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지 비용을 생각했을까요? 국산 차니까 별 차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랜저 사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아반떼와 그랜저의 유지 비용은 은근히 차이가 납니다. 유류비, 자동차세, 정비비용 같은 이런 기본적인 유지비용 말이죠. 저에게 호기롭게 E클래스 샀다가 유지비용 때문에 3달 만에 다시 저에게 판매한 고객도 있고요. 중고차 딜러인데
호기롭게 S클래스 샀다가 2달 만에 팔아버린 친구도 있습니다. 자, 유지비용이라는 건 사실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구매하기 전에 1년 세금은 얼마고 부품값은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고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고 차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유지비용만 생각하고 차를 샀다가 유지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국산차만 타다가 중고로 수입차로 넘어가게 되면 유지비용의 압박을 크게 한 번쯤은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내가 사고자 하는 차량의 1년 유지비용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희귀 차량입니다. 현대 기아가 신차든지 중고차든지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는 부품 수급, 즉 정비 편의성 때문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부품을 구하고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수리가 바로바로 가능하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부품 수급과 정비 편의성 때문에 수입차는 벤츠, BMW, 아우디를 사는 게 좋다고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자, 마세라티를 희귀 차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마세라티는 뭐 하나 고장나면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해외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국산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구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죠. 전국 구석구석을 뒤져서 찾아야 합니다. 기분 좋게 희귀템, 막 이런 올드카, 중고로 샀다가 큰 후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빨간 차가 좋은데 파란 차가 좋은데 이래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너무 튀거나 사람들이 간섭하기도 하죠.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정말 후회스럽죠. 그렇게 중고차 사놓고 후회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서 실패 없는, 후회 없는 이런 중고차 구매를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중고차 구매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한다. 2번, 구매 목적에 맞는 차량들을 선정한다. 자, 3번, 내가 사고자 하는 차량의 유지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 4번, 중고차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한다. 5번, 중고차를 직접 알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본다. 6번,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계약한다. 7번, 즐겁게 카라이프를 즐긴다. 자, 중고차는 가성비를 타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뭐 어디 가전제품 가격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 오고 가는 구매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고차 사면 몇 년씩은 타잖아요. 구매하고 금방 후회하게 되면 차에 정붙이기가 힘들어요. 꼭 구매 계획을 잘 세워서 즐거운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면 중고차 구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림고비 류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